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이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초청하는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방역 업무를 총괄한 중난산 공정원 원사에게 공화국 훈장을, 그리고 장바일이 또 장빙이 천웨이 공정원 원사에게는 인민영웅 훈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당은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서 코로나19와 대전을 치렀다면서 코로나19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이 중국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달 중 전면 정상화로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려 70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다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까지 거론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가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행사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평가와 함께 시 주석을 부각시키는 내용 또한 쏟아내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중국 정부의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는 확진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무증상 감염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지난해 이 일본 오카야마 이과대 수의학부 입시 과정에서 한국인 수험생을 차별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문부성이 입시 과정에 결국은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주간지인 슈칸 분슈는 지난 3월에 이 대학의 수의학부가 지난해 11월 16일 실시된 입시 면접에서 한국인 지원자 8명 전원에게 0점을 줘서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면서 차별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이 당시 일본 대학 측은 한국인 수험생의 일본어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0점을 준 것은 맞다, 그러면서도 차별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지난 4일 대학 측은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전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의사로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학 방문 조사 등을 한 결과 문제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학 측 설명에도 불합리한 점이 없었다면서 부적절한 전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하지만 논란이 된 이 추천 입시 A 방식 전형에서 일부 한국인 수험생이 일본어로 치러진 학과 시험 2과목에서 50점 만점에 평균 46.5점을 얻어서 이 면접에서 0점을 면하고 10점이라도 받았다면 합격했을 것이라는 내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문부성이 학교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를 일으킨 오카야마 이과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인인 가케 고타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가케학원 산하대학인데요. 네. 이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특혜 논란이 크게 일었던 바로 그 대학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인데요. 지난 2018년에 살해됐던 반체제 언론인이죠. 이 카슈쿠지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2018년 10월 2일 터키인 약혼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살해된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 카슈쿠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5명에게 사우디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형을 선고했지만 지난 5월 카슈쿠지 유족이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탄원했다면서 20년형으로 감형해서 선고를 해준 겁니다. 네. 이 살해 공모 혐의로 기소된 다른 1명은 징역 10년을, 또 다른 2명은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건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우디 검찰은 마지못해 총 11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후로 지목됐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최측근 3명은 지난해 12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는 건데요. 게다가 살해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건에 대한 마무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판결은 이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국제인권단체 등은 책임자를 은폐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혹평을 내놨습니다. 또 사건이 직접 발생한 터키에서도 사우디 법원의 최종 판결은 터키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끝까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파키스탄 소식입니다. 15일부터 학교를 단계적으로 개방을 한다고요? 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어든 파키스탄이 지난 6개월간 시행된 등교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교육기관이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교육당국은 우선 대학교와 고등학교부터 개방하고 중학교는 23일, 초등학교는 30일부터 등교가 시작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코로나19 초기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던 파키스탄은 지난 5월부터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해서 지난달에는 식당 내 식사를 비롯해서 영화관, 체육관, 놀이공원 등 대부분의 영업장 운영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 하루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하루 500명 정도가 신규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파키스탄이 이렇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봉쇄를 해제했음에도 신규 감염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가 검사 자체를 아예 줄였다거나 또는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